저희가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띠에 해당하는 연도는 다 스타리더 사이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을 진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하라기수가 정말 놀라운 적중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문에 나오는 띠는 보통 이제 배우자의 띠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인생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때나 은인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연도나 또는 그 해당하는 사람의 띠를 보여줘요. 이게 적중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거든요. 쥐 그러면 자년이에요. 자년. 쥐띠의 사람이나 또는 연도에 자가 들어가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수택절 6효. 효사는 쓰디 쓴 절제라 거두면 흉한데 후회는 없다. 밑에 설명 써놨습니다만 6효는 최고 위의 효로서 과하고 지나침을 상징한다. 적당한 때에 알아서 절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쓰디 쓴 고통을 맛본 뒤에 이제 절제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절제해서 멈추기는 멈췄어. 그래서 후회는 없다 이거예요. 상전이 말하기를 쓰디 쓴 절제라 곱고 흉하니 그 도가 궁하다. 절제를 하긴 했지만 한참 있다가 절제해서 궁하다. 본문을 보죠. 하라기수는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효는 무릇 절제가 크고 심해서 스스로 허물을 부른 사람이다. 그런 경우이다.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공손하고 검소함을 스스로 지니고 청렴하고 깨끗함을 스스로 지킨다. 씀씀이를 살핌으로써 하늘 아래에서 질박함을 보이고 간략함을 숭상함으로써 하늘 아래에서 흐름을 절제한다. 흐름을 절제한다, 유동하지 않는다, 유행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비록 사람의 정과 실물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 같으나 또한 재물을 상하고 백성을 해치는 탄식에는 이르지 않는다. 동력자와 헤어지거나 갈등하거나 또는 배우자나 연인과 헤어지고 사이가 안 좋게 되고, 또한 현실의 어떤 이치, 실물의 이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매뉴얼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 매뉴얼대로 하지를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재물을 상하게 하고 백성을 해치는 그러한 탄식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6효는 뭐요? 위에서 말했지만 뭔가 안 좋은데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절제해서 그나마 괜찮다는 느낌의 효라고 위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천하라는 것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기수에서 천하, 하늘 아래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고향이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밖에 나간다 이거니까. 공손하고 검소하고 스스로 지키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스스로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나를 낮추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거를 내가 깨끗하게 그걸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하는 말이 이게 문맥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불협자를 가보죠. 불협자는 더럽고 인색함에 따르니 비록 앞선 업이 있으나 변하고 통함은 알지 못하며 사람과 정은 적게 합하고 후회와 허물에서 달아나기 어렵다. 더럽고 인색함에 따른다. 인색하다는 말이 상당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쇠 스크루지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앞선 업이 있으나, 자, 앞선 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물려받을 것이 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있다. 업이 있다. 나한테 줄 것이 있다. 있을 이유가 등장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유함이 있다.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뭔가 소유가 있다. 근데 변하고 통함은 알지 못하는 거면 그것을 더 잘 해나가는, 더 부풀려 나가는, 변화를 일으켜서 더 좋게 되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딘가에 알리지 못한다. 변한다는 글자는 병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고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병고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의 정은, 사람과 정은 적게 합하고, 사람이 정으로 만난다 하면 1차적인 상대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배우자와 연인을 말하는 거죠. 배우자와 연인과는 내가 합하긴 하는데 적게 합한다. 통하는 게 많지 않다. 부부생활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정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후회와 허물에서 달아나기 어렵다. 자, 달아나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렵다. 이거. 근데 열심히 달아나면 달아날 수는 있어요. 효사에서 나왔던 말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피하면 좋은데 너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래도 눈치를 채서
절제를 하기는 했네. 달아날 수는 있는데 어려워 라는 문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먼저 읽는 것입니다. 자, 재직자는 지나치게 잡는 허물이 있다. 잡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집한다, 유지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허물이 생긴다 이거예요. 학습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심하는 탄식이 있다. 지나치게 의심하다가 탄식이 있다. 슬픔을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법도를 잃는 허물이 있으면 이름을 구하고 이익을 바라는 모두가 이득이 없다. 결국에는 이롭다라는 글자보다는 계속해서 돈, 손해, 씀씀이, 지금도 보시면 이득이라는 한자가 또 등장을 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글자들 계속 등장을 해요. 절개의 특징이에요. 절제라는 게 뭐냐면 아주 질박하게 현실과 밀접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포장이 화려할수록 알맹이가 좀 애매하잖아요. 느낌이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절개는 포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알맹이만 있는 거죠. 절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보죠. 늙은 사람은 목숨에 불리하다.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의 목숨에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이 든 사람이죠. 수용자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든 모두에게 목숨이 위태롭다. 조심해야 됩니다. 원문을 봐보죠. 만물은 마땅히 궁극하면 변하니, 극에 달하면 변하죠. 모든 것은 끝까지 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음식을 예로 들면 회를 숙성을 시켜 유통기한을 끝까지, 그럼 맛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유통기한을 넘어가 버리면, 숙성을 과하게 시키면 썩죠. 그래서 궁극하면 변하니, 뭐든지 궁극에 달하면 변고가 있게 돼요. 일이 극에 달하면 통해야 능히 귀해진다. 극에 달하면, 자, 회를 숙성을 시켜요. 기한의 끝까지 숙성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는 이걸로 통해야 돼요.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둬버리면 못 먹죠. 쓰디쓴 절제를 평소 곧게 지키느라 미적거리다가 그로 인해 도리어 흉함에 이른다. 숙성을 시켰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미적거려. 더 놔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썩은 거 먹고 난리가 난다. 즐거움이 극진하면 모름지기 슬퍼지니 곱게 하다가 흉해짐을 가히 꺼려야 한다. 하루 만에 뉘우침 없어지니 쥐가 소의 땅에 다닌다. 쥐띠와 소띠를 만나면 후회가 없어진다. 뉘우침이 없어진다. 뉘우침이 있지만 없어진다. 쥐나 소의 해에, 그 연도에, 저희가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띠에 해당하는 연도는 다 스타리더 사이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을 진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하라기수가 정말 놀라운 적중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문에 나오는 띠는 보통 이제 배우자의 띠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인생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때나 은인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연도나 또는 그 해당하는 사람의 띠를 보여줘요. 이게 적중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거든요. 쥐, 그러면 자년이에요. 자년. 쥐띠의 사람이나 또는 연도에 자가 들어가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선천에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선천에 나오면 확실하지만 없다 그러면 대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의 어떤 원문에 나오는가. 근데 대운의 원문에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운의 원문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띠를 우리가 이제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어떤 분이 하라기수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쥐띠가 좋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결혼을 이제 하신 분이었는데 쥐띠의 사람을 어쩌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너무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일이 너무 잘 됐어. 정말 함께 하고 싶고 이런데 나는 이미 기혼자잖아요. 자꾸 이제 마음이 가니까 어떡하지? 자,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하라기수의 선천 글귀에 이혼이나 헤어짐이 암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택절개잖아요. 절제를 함으로써 가정이 깨지는 위기를 잘 넘어가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아름답지 못해도 의심을 품지는 말라. 사람은 수레 위에 있고 배는 물 아래쪽에 다닌다. 제가 이 하라기수 번역을 하면서 시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있다 보면, 일이 아름답지 않은데 의심은 하지 말아라. 의심을 이게 품지는 말아라. 왜? 사람은 수레 위에 있고 배는 물 아래쪽에 있다. 이게. 배가 물 아래를 다녀. 뭐지?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이 수레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짐을 실어야 되잖아. 사람이 수레 위에 있고 배가 물 아래에 다니는데 아름답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약간 역설적이고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자, 이거예요.